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적혈구라든지 뇌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도당만 쓰거나 포도당이 우선시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복 시에라든지 아니면 식후 아니면 저혈당 때 이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은 일단은 음식을 먹게 됐어요. 혈당이 쭉쭉 올라가면은 얘를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시에 써야 되니까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일부 되고 나머지 더 넘치게 되는 거는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돼서 몸에 축적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시로 갖고 온 건데 70kg 정도 되시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탄수화물을 이 글리코겐 형태로 5%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전부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혈당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 간에 있는 거에서 분해를 해서 혈당을 다시 또 올려서 70에서 100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탄수화물이 그럼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이네요. 아주 중요하죠. 탄수화물이 없으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에너지라든지 산소를 전달할 수가 없고요. 뇌는 또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중추신경계는 계속 신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우리가 당 떨어졌다고 할 때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집중을 못하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일시적인 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당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앞전에 먹었던 과한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그 반대작용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저혈당이 올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이 과연 어떤 에너지원으로 변환될 수 있는가 하는 표예요. 근데 보시면 보통 에너지로 다 쓰지만 얘를 과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 쓰이는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지방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글리세롤 한 분자하고 지방산 세 분자가 붙어 있다고 했죠. 그게 중성지방이라고 했는데 얘네는 몸에서 나눠지게 되겠죠? 분해돼서. 근데 지방산은 절대로 포도당이 될 수가 없고 글리세롤에서부터 소량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포도당을 아예 안 먹게 되면 지방 중에서도 글리세롤이 소량 바뀌어가지고 이제 뇌라든지 적혈구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은 아직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아미노기라는 거가 있어요. 그 아미노기에다 다른 것들이 붙어가지고 단백질이 되는 건데 아미노기가 공급이 될 때만 바뀔 수가 있어요. 포도당으로. 포도당 자체가 없을 경우에만 일부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겠죠. 그리고 알코올은 아예 다른 거는 활용을 못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도 전환이 돼요. 그런데 지방 자체는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이 많이 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사실상 그러지 않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궁금한 거. 그러면 지방을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지방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활용을 해요. 아. 그리고 우리 몸에는 지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호르몬 같은 것처럼 그런 곳들에 쓰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많이 먹고 탄수화물이 충분한 상태에서 지방도 많이 먹는다. 그럼 얘를 에너지로 쓸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포도당이 더 활용이 더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지방도 많이 먹게 되면 몸에는 어쩔 수 없이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신 경우에는 둘 다 많이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축적이 계속 된다면 우리 몸에는 당뇨병이라든지 대사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심뇌혈관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지가 과다해서 얼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100g 정도, 그리고 최대치로 치다면은 130g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건 실제 음식의 양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수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설탕 이런 것들은 먹었을 때 이제 내장 지방으로 쌓여서 이제 대사증후군을 만들고 그리고 비만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든지 재료,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네. 실제로 체중을 감량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네. 사실 우리는 단맛에 길들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판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공 감미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성분표에 스크랄로스라든지 아스파탐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권하진 않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당뇨 환자 중에서도 뭐 1형 당뇨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는 건강하잖아요. 건강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단맛을 좀 줄여 나가시는 걸 권하고요. 그래도 난 먹고 싶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소당을 많이 활용하긴 해요. 인공 감미료는 좀 다른 건데 무화과라든지 이런 데서 추출해낸 자연적으로 맞아요. 뽑아낸 감미료네요. 맞아요. 이제 예전부터 발견은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추출해내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활용을 못 했었는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희소당 보통 우리가 아는 거가 뭐냐면 알룰로스예요. 예, 활용을 하시면 좋긴 좋은데 몸에서 소화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는 거거든요. 일부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은데 과남용하게 되시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활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단맛과 멀어지는 겁니다. 최대한 멀어지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뇌는 당이 들어왔을 때 당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체 감미료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다른 탄수화물을 부르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교란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맛으로부터 내 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참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